제발 들어오지 마세요. 어딜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인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7살 때까지 저기 사셨어요. 거제? 그리고, 네, 거제에 사셨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에 지금 누가 사시냐면, 이웃에 사셨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나올 때 받았던 역할을 하셨던, 삼파 역할을 하셨던 할머니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남의 집이 된 거죠? 그렇죠. 남의 집이 된 거죠, 네. 이제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가라고 하니까 찾아가 보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이게 한두 명 올 때는 괜찮은데 지금 누가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계속 뭐 몇백 명씩 하려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게 엄청난 불편함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명 그냥 받아들였다가 이게 이제 생활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본인이 뭐 키우고 있는 토끼도 죽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트랙터까지 내세워서 못 들어오게 아예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저 사시는 분은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걸 시나 청와대에서 구매를 해서 대통령 생과로 복원을 해서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건데 거제시나 청와대가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떤 입장이냐면 이게 대통령의 그 민생 행보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청와대가 돈을 들여서 생가를 복원하는 것 자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건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나라 전임 대통령들 생가도 다 복원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가보면 그 대통령들이 썼던 방들이나 생가들을 잘 보존해서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국가의 어떤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불편도 줄이고 일반 국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것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집주인은 굉장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토기도 문제고 토기 새끼들도 이제 막 죽어버리고 스트레스가 사람도 받는데 한두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이 매일 문제가 아닐 건데. 여기에 막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문을 벌컥벌컥 열고 사람 사네? 막 이러게 하고 돌담이 있는데 돌담에서 돌을 빼갖고 담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죠. 가고 싶겠죠. 지지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 돌을 딱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길을 받고 싶어 해서 하나 계속 빼면 담은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계속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이러면 사실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보니까 6월 달에만 15,200명 정도가 많이 다녀가셨네요. 근데 점점 줄긴 줄어요. 7월 달은 5,000여 명인데 줄고 있는데 아마 저렇게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를 앞에 놓고 펜스를 쳤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약 가만 놔뒀다 그러면 정말로 담은 다 없어져야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정말 저분들 생활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월 달에 거제도 저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한참 전부터 몇 킬로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 생가라는 표지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표지판이 계속 근데 6월이니까 얼마나 사실 5월에 돼서 끝나고 제가 저희 옆에 있던 친정 엄마께 엄마 우리 저기 꼭 가봐요. 막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70대 후반이다 보니까 안 간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못 갔었는데 이게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가보고 싶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집주인께서는 신경쇠약에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거제가 섬인데 대통령이 2명 났죠. YS가 거제 장군인데 좀 안으로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있는데 저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이 정확한 게 저게 지지와 상관없이 거제시가 아까 김정수 여사 내릴 때 보니까 권민호 거제시장도 계셨는데 어쨌든 저걸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국민들이 대통령 생각 가보고 싶은 게 그게 상계고 그다음에 박상희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다 안내편까지 해놨으면 사람들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 그걸 갖다 억지로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이라 늦지 않으니까 빨리 저분들을 다른 데도 좀 모시고 생각을 잘 해서 거제 관광 상품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빨리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일 테니까요. 너무 이걸 의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지지율이 하나 나왔습니다. 지지율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자, 66.8%로 3주 연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적 평가는 26.8%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 핵 문제, 북한 이제 미사일, 이 안보 위협 때문에 저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의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한다. 이게 4차 핵실험 이후에 중단됐던 것을 아주 오랜만에 복원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하면서부터 약속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연 저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정부는
인도적인 지원은 막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지원이 옳다 그러다 보다 타이밍 문제죠. 예, 네. 지금 뭐, 얼마 전 유엔 제재가 너무 기대만큼 못 미친다는 맞아요. 것이 전 세계적인 여론인 예.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마저 당황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한 발을 내딛었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갑자기 사실은 저런 이제 정부의 발표가 좀 뜬금없죠. 네. 뭐 북한을 지원하자 말자 얘기가 아니고 뭐 저런 그 안보에 있어 좌우 그 운전을 하면서 좌회전 우회전의 진폭이 너무 크니까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전략적 기조가 있는지조차도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지지율은 뭐 크게 보면 조정기다. 네. 대통령 지지도가 7, 80%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최근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준비 안 된 모습, 거기다가 협치라고 얘기하면서 국회하고 계속 이제 예. 엮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지지율이 조금 이제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하고 청와대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고 이런 정부 내에서조차도 엇박자가 나오고 이런 행보들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점 문재인 정부는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순실 씨와 정유라,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입장 바뀐 모녀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경숙 신산업융합대학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순실 씨 아주 네.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1심에서 일단 죄를 받았죠. 그렇죠. 2년형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또 중요한 또 키포인트 점이 온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중요한 부분은 최순실이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어떻게 청탁을 했으며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할 걸로 보이고 네. 아마 김경숙 전 학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만약에 잘 질문이 돼서 뭔가 설득이 된다 그러면 무죄의 가능성 아니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2년 이상, 2년 가거나 이상이 되거든요. 중요한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전부 다 이 대학사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증언이 서로 엇갈릴 수가 있어요? 한 명이 독박 쓴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한 명이 내가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예. 아니, 딸을 부탁하는 건 엄마일 거고, 그 얘기를 들어준 건 학장일 텐데,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둘 다 무죄는 몰라도? 김종 전 차관을 통해서 했고 본인은 잘 인식할 수 없었다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몰랐고 몇 번 보지 않았고 학교를 위해서 했는 거지. 그래서 그걸 무죄가 아니라도 이건 양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최순실이 중요해요. 얼만큼 만났고 이제가 드러난 사실은 상당한 관계를 보였었고 김종 차관을 통해서 이게 입학 비리를 시킨 게 맞는데 김경숙 전 학장이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인데 본인은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네. 최순실 증인신문을 할 거고 최순실이 만약에 맞다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형이 줄거나 극단적인 경우는 무죄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증인신문이 김경수 전 학장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대 학사비리 재판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는데 최순실 씨가 당시 1심에서 정유라 씨를 굉장히 옹호했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상황 때문에 승마를 포기해야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최근 이 정유라 씨가 이 삼성 재판에서 엄마를 배신한 이후에도 그런 입장을 유지할지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입장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네. 엄마니까.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화가 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을 상대로 해서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딸을 공격하거나 딸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아직 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네. 보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재판의 증인으로 만약에 나오더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더라도 딸에게 불리한 증언은 가능하면 피하거나 답변을 안 하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지금 어차피 본인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형량이 네. 늘어나 줄어드냐의 문제지 최순실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딸까지 같이 끌고 들어오는 것 자체를 최순실이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 모녀에 관해 그 관계, 이 관계를 끊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요. 예. 유일하게 딸 하나 있고 저 딸을 얻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시험관 아이에서 얘를 가졌고 오랫동안 있다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이제 김경숙 전 학장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최순실에게
부탁을 받았지만 본인은 그걸 수용하지 않았다. 아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순실을 증인으로 당신이 나한테 겁박을 했지만 나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처리를 했을 뿐이지 그런 협박을 받았다고 내가 영향받은 게 아니고 또 김경수 전 학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예. 그 프로젝트 지원받고 뭐 한 수십억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 일과 관계없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최순실을 증인으로 부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유라는 그동안 엄마지만 이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엄마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자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퇴가 안 들어가요. 그걸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네, 저는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입학 취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때도 뭐 계속해서 거듭해서는 뭐 엄마가 다 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증언 말고도 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증언 때에 나가서 결정적으로 이제 엄마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녀 사이가 틀어진 건데 최진봉 교수의 얘기처럼 모녀 관계, 이 친족 관계를 아무리 그동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끊기가 이제 쉽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순실을 보면 요즘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콧코넛을 보면 콧코넛이 굉장히 딱딱한데 딱 그 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약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약간 그런 부분인 게 있고요. 결정적으로 정유라라는 건 그냥 뚝 치면은 푹 들어가는 그런 최순실. 그래서 법정에서 보면 최순실이 신세한탄을 할 어떤 성격은 아닌데 며칠 전에 펑펑 울었다고 하죠. 네. 그 이유가 정유라가 한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정유라에 대한 마음은 굉장히 끓는 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이 정유라를 볼 때는 얘를 그냥 변호사 없이 그냥 두는 것도 너무나 속상하고 걱정스럽고 그렇지만 정유라가 나에게 불리한 발언을 해서 내가 굉장히 걱정으로 이제 구속을 받는 거는 더 한탄스럽고 네. 최순실은 너무나 화가 나고 어이가 없고 슬픈 상황이지만 정유라를 버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참 또 인생의 아이러니는 모정에 있는 것 같은데 정유라 또한 자기 자식에 대한 끓는 모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엄마가 분리해서 구속이 될지라도 나는 내 아이를 지키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모든 어떤 진술이 엄마에게 불리할지라도 아이와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모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기도 하면서 국정농단의 어떤 그 마지막 끝이 얼마나 냉정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통곡을 할 정도로 지금 정유라 씨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정유라 씨의 생활비가 끊겼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근데 생활비 끊겼다는 거는 또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부자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끊겨가지고 집도 절도 없는 게 아니고 미승 빌딩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예. 아마 많이 쓰던 거를 좀 적게 쓴다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정윤회 씨가 좀 그 돈을 또 줄 수 있는 상황이고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상당히 부자였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진짜 생활비 끊겨가지고 길에 내달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거예요. 혹시 이제 현금이 떨어져서 현금화를 시킬 수 없고 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걸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진짜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저 정도로 한번 그때 왔을 때도 돈 그래서 수십억 그리고 그때 뭐 노란 금고, 빨간 금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분명히 현금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그때 증언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생활비가 정말 끊겨가지고 정말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뭐 제 개인 월급도 받았기 때문에 예금 계좌에 아직 좀 돈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래서 예금 계좌를 만약에 뭐 검찰이라든지 딴 데서 뭐 압류라고 가압류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정도 대책은 좀 세워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정윤회 씨 측근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100%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전에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또 가까운 관례로 가서 만약에 정유라 씨가 승마를 하지 않고 본인이 초기에 했던 것처럼 음악을 계속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또 음악농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버지 정윤회 씨는 엄마도 없이 이 딸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본인도 상황이 좀 녹록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성남 쪽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냈지. 그리고 기억이 나는데 중3 때 소망 그만둔다하겠다. 내가 말이 많고인데 아버지 엄마에 대한 힘들어해서 이제 왕따를 많이 당했지. 부모가 잘못해갖고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너무 어린 나이에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정윤회 씨가 최근 미승 빌딩에 오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정윤회 씨가 몇 번 들락날락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딸이 혼자 두문무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검찰 조사 받고 나서 계속 미승 빌딩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거의 밖에 나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가신 것 같고 네. 그 경제적인 문제는 저도 박지용 변호사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네. 제가 볼 때는 그 최순실이 숨겨놨을 많은 비자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정유라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독일에 있을 때도 정유라가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돈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와서 돈이 없다, 생활비가 끊겼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누가 흘렸는지 모르지만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흘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정유라는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금고든지 아니면 또 은행이나 다른 곳에 숨겨져 있는 다른 최순실이 그 전에 숨겨놨던 많은 돈들에 대해서 접근 가능한 네. 그런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윤회 씨가 정유라 씨를 만난다면 제가 과거에 이 정윤회 씨가 이경재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서로 알 텐데 지금 연락이 끊긴 이경재 변호사와 정유라 씨 사이에 또 좀 중간다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지금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고 네. 본인이 몇 번 여러 번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전화도 했지만 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다시 변호를 만든다는 건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경재 변호사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본인이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뒤에 이경재 변호사가 따라오고 그렇죠. 있는 네.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 씨의 변호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원래는 둘 다 정유라 최순실의 재판에 변호를 다 맡았었는데 정유라가 지금 배신을 하고 본인의 뒤통수를 쳤다는 것 때문에 이경재 변호사는 상당히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다시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여러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성과를 냈던 부분이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겁니다. 네. 두 번이나 영장 청구된 거를 기각시켰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재판 다 통틀어서 정말 거기서 두각을 좀 보였었는데 예. 네.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불리한 증언을 깜짝 출연을 함으로써 아마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사임계를 제출했으면 이제는 돌아오는 강을 건넌 게 아닌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시 이제 뭐 돈을 엄청 많이 주면 또 모르겠지만 뭐 그게 아니고는 다시 선임하기 좀 어렵다. 근데 이경재 변호사는 참 남편부터 부인, 싹 다 전 남편이죠? 네. 그다음 부인, 그다음 딸까지 가족을 이렇게 싹 이렇게 한꺼번에 변호하는 일이 그런 건 좀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쪽 가족을 많이 알면 네. 좀 믿고 맡기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마 저도 생각해 보면 정윤혜 씨 예전 그 문건 뉴스쿠스 사건 아니 저 때부터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혼 소송 때부터 계속 맡은 거거든요. 예. 사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비밀이 많은 또 집안이기 때문에 비밀을 딴 데 흘리지 않고 이 사람한테만 맡기는 게 좋겠다 판단이 돼서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 수임을 하고 있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국정농단 사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